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코인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요 근래는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코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섞어서 제가 좀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코인하고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라도 건져가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코인의 명확성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게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암호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그래서 규제 통합을 위한 모든 정부의 노력을 승인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명확한 규제안이 지금 현재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런데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되게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행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일처리를 해서 일사천리로 해서 과연 ETF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XRP에 관한 뭐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에 관한 것도 뭐 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나마 이제 저는 근데 그래도 이정표 하나의 획을 그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여태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아실 거고 또 하나 이제 XRP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뉴스인데 제가 코인텔레그래프를 보다가 연준이 즉시 지불을 위해 중국의 블록체인 동맹국과 협력한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미디어가 또 그렇게 사람들을 파벌로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 연준이 껴있어요. 자, 연방준비은행이 껴있고 중국의 블록체인 동맹국과 협력을 한다. 자,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협력을 한다. 그런 뉴스거든요. 화요일 날 연준은 2023년에 출시되는 FED Now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발표를 했는데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또 한대요. 그리고 제가 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쇼케이스 참여 업체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업체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인데 BNY, 멜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멜론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생긴 지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커스터디 서비스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본 뉴스로는 뭐 스테이츠 스트리트인가 하는 어떤 그 금융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라이센스 허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약세 흐름이 있고 뭐 미온적인 반등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선 분명히 엄청 큰 상승이 올 거예요. 약간 상승한데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했다 그래서 뭐 좌절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약삭 빠른 여우가 되던가 아니면 그냥 저같이 그냥 무딘 완전히 그냥 굴 속에 들어있는 곰이 되던가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어중간한 상황에서 그냥 이 시장을 바라보면 이도저도 안 돼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묵직한 약간 그런 관점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XRP하고 제가 이제 관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FED 나우 외에도 사이퍼리움은 2019년부터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미국 FPC의 회원이기도 하다. FPC 참여자는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사입니다. 그러면 R3하고 리플사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R3가 BSN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럼 이번에 이 뉴스가 나온 것도 한번 짜집기를 해보면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단일 통화로 가는 그런 초안을 마련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합쳐서. 그리고 두바이가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법률을 발표합니다. 뭐 이것도 긍정적인 얘기죠. 사실 전 세계 뭐 모든 국가들이 다
가상자산에 관해서 디테일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뉴스는 뭐 여러분들이 간간히 지속적으로 계속 보실 텐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리플에 다가오는 법원 결정은 빠르면 3월 말에 공개될 수 있다고 존 디에이톤이 말합니다. 라고 이런 뉴스가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냐.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연방 판사는 1년에 2번 6개월 이상 보류 중인 동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31일까지 이것에 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리스트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상 3월 31일까지 판결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늦어봐야 여름을 저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뭐 이때 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지금 3월 10일 날이니까.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껜가 아마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 뭐 석유 수입을 금지한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노선을 타고, 베네수엘라에도 살짝 이제 다리를 걸어놓은 현재의 측면이고, 특히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석유를 좀 증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절을 했어요. 통화하는 거에 관해서 거절을 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노선이 바뀌었죠. 중립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더 웃긴 거는 러시아나 뭐 중국하고의 교류가 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잦아졌다. 요런 관점이 객관적인 팩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정 그대로,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작스럽게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떨어졌어요. 폭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호하고, 어쨌건 100불 근방까지 떨어졌어요. 125달러, 130달러 근방까지 갔다가 슬슬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쨌건 뭐 이런 것도 극박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분쟁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 배제되면서 이거는 달러 패권의 위협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 KBS 라디오, 이게 뭐 미디어에 나온 건데,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하시는 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달러 패권 위협 물음표 띡 던지고, 여기다 이제 미디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신하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중파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미국은 WTO 때처럼 스위프트의 국제기구 격상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3월 9일날 오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 서머리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 사람에게 스마트폰 뺏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러시아 대제적 가장 큰 걱정은 민난, 물가 폭등이 시한폭탄.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는 거꾸로 다른 경쟁사에겐 기회이다. 미국 달러 패권 위협받으면 다른, 여기서 말하는 스위프트 제재는 거꾸로 다른 경쟁사에겐 기회이다.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다른 경쟁사가. 이번에 유니온페이 쪽으로 러시아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걸 보시면 되고, 달러 패권 위협받으면 WTO 때처럼 스위프트 국제기구 격상 추진할 것. 국제사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반감 생길 것. 특히나 오페크, 연합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요런데, 특히나 베네수엘라는 뭐 바로 미국하고 근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던 게,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좀 오일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닐까. 그래서 과연 베네수엘라가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베네수엘라가 산유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설상 산유량을 늘려줘서 오픈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적인 아마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만 쓰는 시대가 끝나가 중간에 낀 우리나라 고민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로이터 연합통신에 이제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가솔린하고 디젤을 4월까지 수출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산유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산유국이 아닌 건 맞는데 어쨌든 중국을 거쳐서 정제가 된 게 아마 수출을 기존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똑같이 뭐 천연자원에 관해서 지금 뭐 아니면 에너지 자원에 관해서 수출을 금지한다. 거기다가 이라크도 이제 한마디 거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산유량을 증산하면 마켓에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산 안 하겠다. 사우디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페크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하고는 좀 약간 반대되는 견해를 지금 현재 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가도 떨어졌는데 천연가스도 대폭락을 했더라고. 이 정도는 대폭락이죠. 28%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자, 그리고 와지어 X 일곱 번째 버닝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되는 코인을 태워버리는 거죠. 삭제를 시켜버린. 그래서 WRX 가치를 올려놓는 건데 설상 버닝을 했다고 해도 이번에 가격 상승적인 측면이 없었어요. 근데 BNB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생겨나고 초반에 한동안은 지금 WRX 같이 그렇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3만원부터 70만원까지 급등을 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와저 X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예전에 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거기다 물타기를 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제 성향대로 그냥 그대로 내비뒀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인도의 간접 투자를 어떻게 할까 항상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 시장 말고 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소 코인을 인도의 대표적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WRX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뭐 예전에 6달러를 찍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60센트로더라고요. 정확히 10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하든 아니면 손절하고 나가시든 마지막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고 어쨌든 만약에 손절을 하고 나가시면 아마 나중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아마 하실 거예요. 인생이 바뀌실 수도 있는 코인임에 분명한데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보상 변경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리워드 관련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바빠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6월 달까지 자 6월 달에 이제 포스로 전향된다 이더리움이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 이제 그걸 보고 저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집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블록 보상이 2020년에 1천만 블록이 생성된 후 4 ETC에서 3.2로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500만 블록마다 블록 보상을 20% 감소하도록 요구한 이더리움 클래식 개선 제한 1017의 채택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0만 블록마다 이 보상이 감소하는데 여기 보면 20%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월 그러니까 2022년 5월 3일 날 부로 20%의 리워드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3.2개 채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56개로 20%가 감소가 되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감기가 뭐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듯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리워드가 반감돼요. 20%씩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 뭐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격적인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포스도 점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제 포스가 딜레이 된다, 내년으로 딜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지만, 만약에 그냥 예측대로 6월 달부터 포스로 이더리움이 전향된다, 만약에 그게 100% 확정이 된다면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볼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그 외에 G캐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 5월 5월 초가 헤일로 아크, 그러니까 G캐시에 관해서 업그레이드 중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중에 가장 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헤일로 아크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아마 요거랑 아마 제가 알기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한 40여 일 정도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데, 이번 달 말인가 중국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NFT에 관한 아마 설명이 나오면 뭐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오에 관련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어떤 프로젝트들에 관한 게 점점 뭐 미뤄지고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뭐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 큰 세력들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베리 실버트가 바보가 아닌 한 왜 가지고 있나 이 코인을, 특히나 3번이나 해킹 공격 당했던 코인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3번 해킹 공격 당했을 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못지않은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2025년까지 좀 긴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